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면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복지관 경로식당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거 갖고 다닐 때는 조금 노인들이라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기울이면 밥이 좀 비빔밥 같이로 됐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활발하고 좋네요. 복지관뿐 아니라 수목원 등 실외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연휴 기간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기한을 6월에서 8월로 2달 연장했습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에 서울형 케어팜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은평의 마을 텃밭을 만들어 노숙인들의 치유와 자립을 돕는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5월부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조짐입니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노인 감염 우려로 인해 현장 식사 대신 도시락을 제공해온 복지관도 경로식당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식당의 풍경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칸막이를 앞에 두고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원래는 4명이 앉는 식탁인데 한 식탁에 2명씩 앉아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에 노인들은 식사 중 대화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하루 한 끼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복지관 경로식당. 이번 주부터 주 3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입니다. 여기 오니까 국이 있어요. 어저께 시래국 오늘은 미역국이 아주 좋아요. 네, 잘 먹었어요. 그거 갖고 다닐 때는 조금 노인들이라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기울이면 밥이 좀 비빔밥 같이로 됐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활발하고 좋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3월부터 양천구는 관내 경로식당 10곳의 운영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대신 1,200여 명의 관내 노인들에게 조리식 도시락과 대체식품으로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양결핍과 식중독 우려가 나오면서 구는 더 이상의 도시락 제공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식중독 우려도 있고 또 이게 음식물을 가지고 가갖고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또 보관하게 되면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 복지관은 들어오는 노인 한 명 한 명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도 설치했습니다. 식당 안은 물론 들어가기 전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줄을 세웁니다. 평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에도 40-50명의 노인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엔 드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이제 30분 간격으로 하고요. 그 30분 정도면 어르신들은 식사를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사이에 한 팀이 끝나면 전체 소독을 한 번 더 하고. 양천구는 이번 주 경로식당 3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6일부터 관내 모든 경로식당의 운영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째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번 연휴 기간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인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명 늘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흘째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망자는 12일째 0명에서 2명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인원은 총 2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다가오는 황금 연휴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전 가장 큰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방역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나 계속하여 모임과 이동이 증가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 감염 확산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아프다 하면 여행을 삼가고 최소한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해 여행하거나 혼잡한 여행지는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항체 검사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자로 분류돼 진단검사조차 받지 않은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겠다는 건데 항체 검사를 통해 국내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런 항체 검사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면역도가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확인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체 형성만으로 완전한 면역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항체가 충분히 방어력을 갖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완화하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복지관이 일부 문을 열고 또 연휴를 맞아 수목원 등의 나들이 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안전한 단계가 아닌 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에서의 확진자 감소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띠고 있고 실외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 같이 있는 가능성이 조금 감소한다는 면에서는 실외 시설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감염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손위생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물건을 만지거나 식사를 하시기 전후에 그리고 입이나 코로 손을 가까이 가져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요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매우 잘 지켜주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줄을 선다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간격 유지가 조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정상, 그러니까 뉴노멀로 가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일정한 간격을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줄을 설 때도 예전에 막 다닥다닥 붙어서 좁은 간격에 많은 분들이 서 계셨다면 이제는 한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줄을 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에도 대기할 때 좀 더 줄을 간격을 넓혀서 서주시고 식당을 사용하시거나 할 때에도 서로의 간격을 좀 유지하면서 지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의 발생 확진자 수가 매우 줄어든 상태이고 지금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대부분 해외 유입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라든지 간격 두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연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그리고 가을 겨울이 돌아오면 계속적으로 재유행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 기한을 기존 6월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되는데요. 지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시민들은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시는 신속한 소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난긴급생활비의 신청 기한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신사동 숭실고등학교 인근 봉산에 편백나무 숲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29일 오전에 촬영한 봉산 편백나무 숲의 모습입니다. 편백나무와 함께 꽃잔디가 한눈에 들어오죠.
숭실고등학교 뒤쪽으로 둘레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200m 정도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편백나무 숲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14년 지역 주민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 지역의 주민이신 김수일 선생님께서 편백을 이곳에 몇 그루를 심으셨어요. 예정을 가지고 계신 곳이라서 편백나무가 더 여기다 심어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편백을 시범적으로 심기 시작을 했고 이후 5년 동안 사업비 3억여 원을 투입해 편백나무를 심고 가꾸었다고 하는데요. 은평구는 이곳에 더 많은 종류의 꽃을 심고 포토존과 전망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지금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공간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전망대라던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쉼터 이런 조성 사업까지 조금 더 이 공간을 더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로 더 꾸며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김 구청장은 또 편백나무 숲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간이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꾸어져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도 이 오셔서 한 곳 한 곳에 또 이 나무에 사랑도 주시고 애정도 주시고 그동안 힘든 부분들을 이곳에서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편백숲은 신사동 숭실고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등 서울 둘레길과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인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에 서울형 케어팜이 조성됩니다. 은평의 마을에 조성되는 케어팜은 입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생활관 옥상 등의 텃밭을 만들어 시설 입소자를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에 15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당초 4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500여 곳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시는 지난 20일 기준 계획했던 선정 규모인 500여 건의 10배에 달하는 4,99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총 60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당초 500건에서 300건 이상 늘린 830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문별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공공도서관 대출 서비스를 기존 택배 서비스에서 워킹스루 서비스로 변경했습니다. 은평구 공공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워킹스루 방식으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은 도서관별로 하루 50명으로 1인당 최대 5권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대출을 선택해 신청한 뒤 안내받은 책 수령 장소와 시간에 맞춰 도서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책 반납은 공공도서관이나 불광역, 연신내역 등 지하철역에 있는 외부 반납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임산부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 택배 서비스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 일동 주민들이 경로당과 전신주 등 마을 곳곳에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신월 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꽃 구경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벽화 그리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꽃을 테마로 따뜻한 봄날의 풍경이 벽에 담겨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수를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월 평균 급여 28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을 당했을 때 상담과 진정, 소송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인근에 청소년 음악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서부 트럭터미널 근처인 신정동 1290-6번지 일대에
시립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세워지는 센터에는 강의실과 녹음실, 컴퓨터 음악실 등의 음악 창작 공간과 169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 카페와 전시 공간, 옥상 음악 공원 등도 생길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에는 2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꾼이 새로 뽑혔습니다. 지역 발전과 여러 사회적인 현안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 속에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됐는데요.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을 이용선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네. 이 선거 끝나고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한 10여일은 똑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주로 소통하는 데 보냈습니다. 네. 출근 인사, 또 그 공원이라든지 기관 방문을 통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네. 보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당선자들 워크숍부터 국회 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입성 도전이 세 번째 만에 네. 이제 당선이 되신 건데 감회도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하여간 기쁘죠. 네. 세 번 도전 만에 기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움을 또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의 깊이가 남달라서 또 무거운 책임감을 또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네, 기쁜 만큼 책임감도 더 크게 느끼고 계신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거 당일에 출구 조사가 나왔을 때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 벌어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출구 조사 발표됐을 당시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당선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분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0.2% 뒤지는 걸로 나왔었습니다만 예. 결국 나중에 개표를 끝내보니까 2%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출구조사에서 한 15% 정도 격차가 커서 좀 상당히 안도를 했습니다. 예. 안도했고 사전 여론조사하고 그 출구조사 결과가 다르지 않아서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됐습니다. 네, 당선 확정 전까지도 좀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세 번째 만에 드디어 당선이 되셨는데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민들이 두 번의 낙선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또 지역 의제를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네. 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게 아닌가 싶고 상대적으로 상대방 후보는 바뀌었습니다만 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떠났거든요. 뭐 이런 것과 대조 때문에 예. 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아마 신뢰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압승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역대 총선 사상 최대 의석을 국민들이 모아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정말 유례가 없는 위기에 그 정부와 손잡고 일을 잘하라. 이 극복에 나서라. 이런 요구가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지난 20대 국회가 뭐 식물국회니 동물국회 할 정도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일하라는 주민들의 아마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역시 더 막중하게 네.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주민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주민분들이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에 그 현장의 민심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저 주민들이 1차적 반응은 싸우지 말라. 예. 예, 여야 싸우지 말라. 막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게 제일 많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수당을 만들어주는 것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는 지역의 오래 묵은 숙제 제발 제대로 일해서 풀어줘. 주민들 우리 너무 신월동을 중심으로 한 양천을의 묵은 숙제들이 너무 안 풀리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해결해달라.
이런 간절한 또 강력한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주민분들의 많은 요구를 들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지역 현안 얘기들을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를 하셨던 게 교통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책이 마련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월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신월동 7개 동에 지하철이 없는 서울 지역의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의 끝이지 않습니까? 예. 출근하려면 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하철이 매우 이제 갈급해하죠. 그래서 제가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가 이제 공약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을 관통하는 2개의 지하철은 서부광역철도와 목동선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앞으로 2, 3년 내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상당히 진전돼 있습니다. 예. 이걸 잘 매듭 짓는 것이 지금 저한테 1차적으로 주어진 큰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신월 7동에서 신정역에 이르는 길이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는 것과 맞춰서 경인고속도로 변에 마을버스를 좀 넣게 되면 아마 교통분산 효과, 출퇴근에 상당한 교통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인 만큼 이 교통 문제도 꼭 예. 임기 내에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의 활용 문제인데 이 부분 멀티플렉스를 건설하는 걸로 공약을 좀 내놓으셨었는데 이 부분은 또 한번 짚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개발입니다. 오래된 한 20, 30년 된 트럭 터미널이 이제 개발이 본격 단계로 진입해 있고 이미 서울시의 마지막 단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하반기에는 주민 공람이 아마 들어가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첨단 물류기들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상은 우리 지역에 부족한 상업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고 예. 또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문화 공연장이 또 멋진 공연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첨단 기술교육 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른바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분야에 걸맞는 그런 첨단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시대를 열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목전에 구체화되기 때문에 예. 아마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와 상업 그리고 교육 시설이 들어서는 예. 그런 멀티플렉스를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가 항공 소음 문제거든요. 예. 이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 특별법 제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항을 옮겼으면 참 속이 편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생각은 그러합니다만 예. 저희들이 공항을 옮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선을 그 인천의 터미널 2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공항을 옮길 수 없다면 공항 때문에 소음과 또 고도 제한 등등으로 가장 고통이 집중된 지역이 저희 신월동 예. 양천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00만 명 정도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과 개발 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런 공공예산들이 지역의 발전에 가는 주차장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또 문화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립하는데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좀 개발하는 육성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을 그리고 제가 계신가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우선 교육 환경은 좀 소위 우리 한국이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됐다. 예. 좀 디지털 뉴딜도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로 급속도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교육시설 환경은 너무 옛날 시절이 그대로 있어요. 가령 체크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 체형 변화가 엄청난데 예. 이게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분필로 쓰는 칠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자칠판이라든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우선 학교 환경이 교육 환경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트럭터미널에 저희가 첨단 기술교육센터를 기술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어떤 진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변화를 좀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전후로 좀 큰 이슈인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를 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국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은데요. 그건 적절한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급이 적절한 것은 가령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중위소득 100%, 예. 50% 이하죠. 거기에 그 소위 30, 40, 50의 생활지원금을 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그 검토하고 그 검증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조차도 하위 70% 했으면 아마 그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 두세 달 더 걸릴 정도로. 그리고 여론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위 20%는 그 신청 의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30%는 30%까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 이상은 아마 기부를 하거나 신청하지 않음으로 해서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00%로 선택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주느냐도 좀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그렇습니다. 지원이 돼야만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빨리 진행이 될 수 그렇지 있을 거라고 않습니다. 보시나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은 예. 20대 국회 아마도 오늘 내일 사이에 그 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예. 국회에 통과될 겁니다. 예. 그래서 5월 13일부터는 전 국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즉 20대 국회가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3차 추경부터는 제21대 국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처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게 어쨌거나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결국에 나중에 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위기는 전 세계가 다들 아주 유례없는 일로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과 같은 국면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좀 예산을 좀 초과로 집행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예.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희들이 하는 게 기껏 10조 남짓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으로 더 기업의 도산을 막고 또 고용을 유지하고 하는 또 경제 위기 파고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3차 추경으로 이어질 텐데 이게 약 50조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소위 OECD 국가들이 그 지불하고 있는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저희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훨씬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막심하잖아요. 네. 소상공인부터 취업 시장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 그리고 어떤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본격적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소위 자동차, 항공, 해운 같은 우리 기간 산업들도 지금 그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묶이면서 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이들의 도산을 막는 소위 기간 사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원과 더불어서 그 소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또 특수고용 그 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붕괴도 막아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양갈래 소위 기업의 도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고 가장 밑바닥 민생을 지키는 이러한 그 경제 대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이게 3차 추경으로 아마 구체화될 터인데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우선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서 무너지는 민생 경제를 막고 또 기간 산업을 유지시켜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빨리 다시금 그 경제가 활력을 갖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아마 정부나 20대 국회에 가장 시급한 1차적 과제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협력을 잘 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국회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좀 개선을 하거나 새롭게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듯이 싸우지 말라. 예. 일해라. 그래서 그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법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우선은 그 저희가 180석이라고 해서 압도적 다수당이라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예. 그 소위 국난 극복, 이 경제 위기 극복은 여야가 없는 우리 모두의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예.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서 정부와 손잡고 국난 극복에 힘쓰는 소위 그 일하는 국회, 대화 타협을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예. 보여지고요. 이미 공약한 대로 소위 공항 주변 지역 발전 특별법은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전문 그 연구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예. 이거 만드는 작업을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 법안들을 좀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여당에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어떻든 본회의 참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합의를 잘 도출할 수 있는 예. 제도 그리고 특히 그 상임위의 중요한 소위거든요. 예. 소위를 그 일상적으로 소위를 가동시키는 제도라든지 아마 그 국회의원들 많이 했던 분들이 예. 중심이 돼서 네. 좋은 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희망하시는 혹시 국회 상임위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일단 저희 지하철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항 문제를 감안하면 예. 국토위를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국토위는 사실은 서울은 거의 없습니다. 예. 지방 의원들이 많이 가는 그 상임이라서 인기 상임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저한테 차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토위를 해서 노력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도 우리 경제의 또한 새로운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평화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도 남북 평화와 그 협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외통위도 또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계신데 지난 20대 국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말이 많으면서 국민들에게 좀 아쉬움을 안겨줬던 그런 국회였거든요. 지금 이용선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21대 국회의 방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들이 제일 많이 제기했던 막말과 싸움 이 속에는 사실은 그 품격 있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과 일하는 정치, 생산적 정치를 해달라는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난 극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도 안고 있고 예. 또 우리 사회가 개혁 과제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거의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미진한 그 국정개혁의 과제들이 여야 간의 대타협과 토론,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생산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생산적 국회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또 여러 주민분들과 소통도 하셨을 텐데 앞으로 주민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또 어떻게 국회를 좀 이끌어 나가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오래 기다린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주민들과 정기적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안이 결정이 돼가면 물론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뭐 격주나 늦어도 그 한 달 내지는 격주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요구 사항들을 같이 또 토론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주민 친환경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공약하셨던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도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격 있는 정치 그리고 일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에 입성하시면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